지난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일단 그 광경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거기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함, 추한, 처근함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본인의 비상계엄 이후에 또 그전에도 어떤 시사 프로 같은 데 나가서도 후보 시절입니까? 네. 본인이 어떤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도 수사를 당당하게 응하겠다.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번 체포영장이 막상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그 숨어버리는 그런 비겁함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것이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많은 그 연세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태극기를 드신 분들. 관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또 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날씨가 또 많이 차갑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안전은 1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또는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행정부의 수반이 맞는지 아직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지금 구속이 되고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이 저렇게 본인 때문에 그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군인들이 지금 다치고 구속되고 있는데 본인은 과연 그러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 당당함이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또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조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대치 국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좋지 않게 보였을 테고 또 군중들이 서로 찬반 세력들이 모여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도 불편했을 테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까요 조폭보다도 못하다. 조폭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 조폭들도 조직폭력배죠. 조폭들도 보면은 법원에 영장이 나오면은 체포영장이 너무 순수히 응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근데 본인이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이고 또 그 최고봉에 있었던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법치국가에 대한 흐름을 잘 아실 분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당당히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것이 이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놓고 비겁하게 변호인단을 시켜서 또는 우리 여당을 통해서 이것이 옳리 그러니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원의 어떤 그 영장에 대해서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어제 제가 미 국무부 장관 블링컨 장관을 국회에서 잠시 만났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예. 1시간 정도 저희들이 그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행위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한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면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한 던지고 싶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았고 집행을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조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경찰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응할 수가 없다. 이 자꾸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이미 이걸 발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직권 남용에 달하는 내란죄까지 수사를 이렇게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은 그렇게 법을 잘 아는 것 같으면 당당히 수사에 임해서 그 발언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자기가 결백하다면은 그 수사에 응해서 본인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의 수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서 이야기하라면 돼. 가서 숨어서 그 누굴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비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죠? 네. 네. 공수처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로부터 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는 경고, 심지어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던 거냐.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데 고작 100에서 150명을 보내서 체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데가 민주당입니다. 아하.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에 대해서 이게 뭐 비판할 좀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지금 어쨌든 공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조 수사를 지금 그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또 이 군 부대입니까? 그 군부대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육군본부입니까? 그래서 네.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좀 더 강한 의지로 저는 더 나서야 된다 보고 있고요. 체포에 더 강한 의지로 나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제발로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자진해서 조사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예. 자,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TV 토론할 때 왕자 새기지 않습니까? 예. 그 왕자는 손바닥에 왕자는 새길 수 있어도 손바닥을 하늘은 가릴 수가 없는 거지요. 예. 망자는 새길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본인의 죄상을 가릴 수는 없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장 박종준 처장의 결기는 또 단호해 보입니다. 경호법 5조에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지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의향은 없고 자리를 비우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경호처장의 태도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경호처장 월급을 대통령이 줍니까? 아하. 대통령도 일종의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럼 국민을 지키려고 했어야지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하. 저는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잉 경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신변을 위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조사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과잉 충성, 과잉 경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 수백 명을 그런 식으로 딱 그 개인 사병화 시켜가지고 그 털어막는 것이 그게 저는 올바른 그 경호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예. 분명히 이야기하면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경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경호를 하되 신변을 보호하라는 것이 그렇게 과잉으로 막아내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경호처장 역시도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 역시도 국민들이 5년간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자에 불과합니다.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호처장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라 하는 거지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실탄 발포 명령까지도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제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게 근거가 있느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이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했는데 이런 민주당의 주장, 경호처장이 발표 명령을 내렸다, 실탄 발표 명령을 내렸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근거 없는 남발로 보시는지요? 그 실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음. 경호차장 이하들이 그런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호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하게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 진실 여부는 저는 이 조사해서 수사해서 하면은 나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맞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뭐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주당에서 막 그 없는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정확한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다만 경호처장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잉 경호를 하지 마라. 이분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다면 죄가 없고 일이 없으면은 직무 정지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직무가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됐죠. 탄핵 소추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된 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된 어떤 대통령에 대한 경호만 예. 하면 되는 것이지 수사까지도 이게 어찌 보면 남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엄밀히 보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까지 하면서까지 과잉적인 모습은 아하. 보이는 것은 이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조 의원님 의견은 안전이나 위협으로부터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경호는 해야 되지만 체포영장 같은 공무집행까지 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 저는 그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잉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야당을 의식해서가 아니라요. 빨리 이 사항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45년 만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격을 한없이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한 국가 미얀마, 필리핀, 태국 같은 그런 나라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다음에 또 비상계엄 또 다음에 비상계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분들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 소수의 그 정치 몰입애들 또는 소수의 대통령이 아니다는 사실을 저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